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넘어지신 72세 어르신. 가벼운 사고였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뒤 그의 통장에는 3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건 보험사도 가족도 아닌 지자체에서 바로 지급한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은 아무 대단한 서류도 오랜 심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신분증, 진단서 그리고 통장 사본 딱 3장. 이 간단한 서류를 내기만 했을 뿐인데 3일 만에 입금되었죠.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믿지 못하십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나는 왜 처음 듣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르면 못 받는 제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돈 지금 바로 알아보지 않으면 1년을 그대로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요즘 같은 때 작은 돈 하나도 아쉬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놓치고 계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지역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자격만 되면 신청 후 3일에서 일주일 안에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되는 제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대상자는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모르고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바로 옆집 어르신은 신청해서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등 한 번 놓치면 1년치 손해를 볼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놀라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이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신 뒤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간호사에게 시민안전보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진단서와 통장 사본을 챙겨 주민센터에 제출하셨죠. 일주일도 안 되어 300만 원이 입금되셨답니다. 개인 보험 말고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고 하시며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도 적극 권유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수입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죠. 병원비, 약값, 쌀값,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조금만 아프셔도 진료비가 수십만 원씩 나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있으면 그게 큰 숨통이 됩니다. 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르신들께서 꼭 챙기셔야 할 수당 3가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보면 내년까지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제도는 효도수당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르신께 드리는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만큼 대가족 문화가 흔치 않은 요즘, 자녀와 함께 사는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일부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수당이죠. 예를 들어 경기도 양주시는 4대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어르신이 70세 이상이라면 연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고양시, 세종시, 청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도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부양 중인 어르신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이 계신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 돈은 1년 동안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수당입니다. 이건 어르신의 연세가 일정 나이 이상이 되었을 때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과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군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3만 원, 경북 칠곡군은 85세 이상, 제주도는 80세 이상 어르신께 각각 2만 5천 원, 3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0세가 되시는 해에 특별히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장수수당은 대부분 연령 기준만 보지만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하시고 역시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안전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이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공보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 가입 상태라고 해도 사고가 나면 신청은 꼭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으셔도 보상은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재, 자연재해, 감염병, 심지어 강도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는 최대 1천만 원, 자전거 사고는 최대 300만 원, 화재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피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이나 보장 범위는 다르지만 이 정도로 든든한 제도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2세 이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신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 통장사본, 신분증만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보험은 가입도 어렵고 비싸기만 한데 이건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공공보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셨다며 지금은 주변 어르신들께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지나면 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나 개인 보험이 있는데 시민안전보험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은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즉 개인 보험이 있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은 따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지역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모두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시, 청주시, 세종시 같은 지자체들은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효도수당과 장수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소득으로 간주해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시는 72세 박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고 계셨지만 효도수당 대상자로 인정되어 매달 5만 원씩 따로 지급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됩니다. 조건이 되면 꼭 받으셔야지요.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배우자랑만 같이 살아도 신청이 되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답은 수당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효도수당의 경우 자녀나 손주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거나 3대 또는 4대가 함께 거주하는 조건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만 둘이 살고 계시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효도수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수당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장수수당은 보통 연령 기준만 충족되면 혼자 사시든 배우자와만 사시든 자녀와 따로 사시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장수구는 80세 이상이면 누구나 매달 3만 원, 제주도는 도내 거주 중인 80세 이상 어르신께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보다도 나이와 주소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떤 수당은 가족 구성 조건, 어떤 수당은 연령 조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이 수당들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수당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효도수당은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효도수당은 생계보조 성격이 강해서 정부가 이미 제공 중인 생계급여와 중복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수수당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다릅니다. 이 두 제도는 축하금 또는 사고보상금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북 칠곡군에서는 8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수수당 매달 3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서울 강북구의 시민안전보험은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만 발생하면 진단서와 신청서 제출 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셨지만 자전거 사고 이후 28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는 기초수급자니까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수당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내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다음 중 딱 하나만 해보셔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첫째, 제일 간단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저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직원분이 친절하게 조건을 확인해 주시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안내해 주십니다. 둘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어르신이 사시는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복지나 노인복지 메뉴에 들어가면 수당의 종류, 신청 조건, 필요 서류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 전화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밤만 아니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만 확인되면 이제는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서류부터 준비하셔야겠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통장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 확인용입니다. 꼭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주세요. 진단서 또는 사고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건 시민안전보험처럼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 신청할 땐 필요 없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과 또는 보험 관련 부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냥 가시기보다는 미리 전화 한 통 넣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헛걸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복지로 각 지자체 민원 포털을 통해 자녀나 보호자가 도와드릴 경우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 서류가 필요한 항목은 스캔해서 첨부하거나 추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요. 신청은 꼭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의 민원 포털, 정부24 복지로 같은 통합 웹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나 보호자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을 마치고 나면 언제쯤 입금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접수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빠른 곳은 정말로 2에서 3일 만에도 들어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안내에 따라 누락된 서류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몸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주민센터 가시기 힘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리 신청, 즉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신청하고 계십니다.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어르신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어르신 명의의 통장 사본 반드시 신청하시는 분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위임장 또는 신청서. 어르신께서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간단한 위임장 한 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건 동사무소에 가면 쉽게 받으실 수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미리 내려받아 출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녀나 보호자께서 정부24나 복지로에 접속해서 필요한 서류만 스캔해서 첨부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됩니다.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역은 특히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죠. 단 대리 신청일 경우에도 지원금은 어르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즉, 자녀나 보호자는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대신 받는 건 아닙니다. 혹시 위임장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시겠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머니 수당을 제가 대신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한마디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청만 하면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돈이 통장으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시민안전보험. 이런 혜택은 꼭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정말 1년 내내 손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정보 들으신 김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걸어보세요.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부모님, 친척 어르신,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시면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권리를 지키는 길. 정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 그리고 자녀분들, 보호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지제도라는 건 원래 존재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확인하고 신청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대상자가 아닌 것 같아서 복잡할까봐 안 했어요. 어차피 얼마 안 되잖아요. 하며 그냥 넘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며 느낀 건 모르면 손해고 알면 살림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이 평소보다 2만 원만 더 나와도 걱정부터 드는 게 현실입니다. 병원 진료비가 조금만 올라가도 식비를 줄이게 되는 상황.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묵묵히 참고 사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그 5만 원이, 그 10만 원이 정말 숨 쉴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한 달치 쌀값이 될 수도 있고 가스비를 내고도 남는 여윳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정부와 지자체가 어르신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정도는 안 받겠다, 괜찮다 하고 넘기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자격이 되신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주변에서 알려줘야 알지 혼자서는 몰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글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귀찮게 할까봐 이런 건 젊은 사람들 몫이지. 이런 생각은 이제 접어두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 시청 복지과 담당자들 모두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분들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혹시라도 바빠 보이더라도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만이 답을 얻고 신청하는 사람만이 지원을 받습니다. 혹시 이 글을 자녀나 보호자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부모님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부터 알려드려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대신 신청을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관심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엄마, 동사무소 전화해봤어? 아빠, 효도수당 대상자 같아. 같이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든든함을 느끼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고정 수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럽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어르신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께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런 걸 받으면 남한테 미안한 거 아닌가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금은 모두가 내고 있고 복지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하셔서 그 권리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대상 여부 확인하기.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시 진단서 준비하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3에서 7일 내에 입금 여부 확인하기. 이제는 정보를 아는 것이 곧 생활의 여유가 되는 시대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 글을 보신 김에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께도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그 한 통의 전화, 그 한 장의 서류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의 시간이자 권리입니다. 꼭 필요한 지원, 스스로 신청하시고 자랑스럽게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삶의 든든한 복지라는 버팀목이 항상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